나가서 꽃이랑 케이크 주문 제작하고 다 구워가지고 우리 아침 전에 아침에 메뉴도 제를 다 했어요. 우리 아빠 혈액을 부르려고. 자, 오늘 훈민정음과 중세국어의 의문론의 첫 번째 시간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좀 해볼 텐데요. 같이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하진 않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번이. 그 다음 2번 가보면 가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보면 이체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음은 세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상형의 원리. 두 번째는 뭐죠? 가획의 원리. 마지막은 뭐죠? 이체자. 이렇게 되겠죠. 이체자.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네. 자, 이걸 이제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따라해봐.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자, 살아.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다시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설순치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 아설순치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가 무슨 아자일까요? 어금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 자, 어금니가 생긴 모양을 상형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혀 뿌리의 모습을 상형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금니의 모양을 본따서 뭘 만들었다? 기억. 자, 다시. 어금니라고 보기도 하고 뭐라고 보기도 한다? 혀 뿌리의 모양을 보기도 한다. 니네 억 해봐. 억 하면 혀의 뒤쪽 부분이 위로 올라와서 목구멍을 막아야 돼. 알았지? 네. 혀의 뒤쪽 부분이 올라와서 목구멍을 뭐 한다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형된 겁니다. 자, 따라해볼까?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아설순치후. 그냥 막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은 뭐냐? 설은 뭐죠? 혀설자입니다. 혀설자. 여러분들 나를 발음하려고 준비만 해봐. 자, 나를 발음하려고 준비하면 네 혀 끝이 이빨 뒤쪽에 잇몸 부분에 붙어 있어야 돼. 알았지? 네. 혀 끝이 이빨 뒤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오. 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혀의 모양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치조음이라고 그래요. 치조음이라는 건 이빨 뒤쪽에 있는 잇몸에서 난다 이런 뜻이 알았지? 근데 당시에는 치조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설음이라고, 혀설자. 알았지? 설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음은 미음인데 여러분 혹시 입술 안 부딪히고 엄마 해봐. 엄마. 입술 안 부딪히고 하라고 해봐. 엄마. 엉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에 보니까 입술에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입술이 약간 네모나게 생겼다고 본 거야. 그래서 미음을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 사를 발음하려고 준비만 해봐. 그러면 이빨을 약간 이르고 있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볼 때 이빨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빨 사이로 사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빨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이빨 뾰족한 모양을 본따서 뭘 만든 거야? 시옷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지? 이해됐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응이죠. 이응. 자, 이응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응이랑은 다릅니다. 네.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응은 할 때 이응이야. 자, 이 엉은 어금니 뒤쪽에서 나는 거야. 어금니 뒤쪽. 알았니? 근데 옛날의 이응은 여기 목청에서 나는 소리. 여기서 이게 이 엉이야. 자, 옛날에 엉은 지금의 엉은 옛날에 약간 불어 발음하듯이 이렇게 불어 발음하듯이 하는 엉이야. 그래서 약간 다르다. 알았지? 근데 어쨌든 그 소리가 이 이응이야. 그래서 외울 때는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이렇게 한 살아. 다음에
다음에 이제 가획의 원리인데 가획이 뭐냐면 획이 더해지면 소리가 뭐해진다? 세진다야. 소리가 세진다야. 이번에 119 1학년에서 기역, 쌍기역, 키읔이 있어. 기역보다 소리가 세진 것은 뭐니? 키읔이거든. 쌍기역은 소리가 세진 게 아니란 말이야. 다 딱딱해졌다 그래 원래. 소리가 세진 게 아니라 딱딱해졌다 그러거든. 그런데 낸 거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기역보다 쌍기역이, 키읔이 더 소리가 세졌다고 생각한 거야. 소리 세진 거 아니에요? 가보다 깡, 캉 더 세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틀렸어. 소리가 세진 것은 획을 더하는 거야. 소리가 세진 거야. 획을 더해볼게. 이렇게. 이게 소리 세진 거지. 그렇지? 자, 획을 더해볼게. 소리가 세진 거지. 그렇지? 획을 더해볼게. 이게 소리가 세진 거야. 그렇지? 획을 더해볼게. 이게 소리가 세진 거지. 그렇지? 획을 더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지. 키읔을 좀 더 정확히 넣자면 여기다 넣으면 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가획 1번이라고 하는 거야. 가획을 한 번만 했다. 가획 2번, 가획을 2번 했다. 그렇지? 그러면 잘 봐. 미음보다 뭐가 세졌어? 비읍. 비읍보다 뭐가 세졌어? 피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니음보다 뭐가 세? 디귿. 디귿보다 뭐가 세? 티귿. 이렇게 되겠죠. 티귿.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옷보다 지읒, 지읒보다 시읒이야. 그러면 지금은 이 이응 없다. 이 이응 없어. 이것만 남은 거야. 얘네 봐봐. 허허허허 여기서 나잖아. 허허 그지? 허허 여기서 나지? 그러니까 봐봐. 허 이렇게 된 거야. 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없어졌지만 선생님이 내보면 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의 이응은 할 때 이 이응은 의 이응은 여기 있는 거야. 기역이 있는 데 있다. 어금니에서 나니까. 그렇지? 기역에서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리을이 있고 여기에 반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 가획이니? 안 돼. 왜? 소리가 세진 게 아니어서. 그래서 시온 밑에 가획한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리을도 보면 디귿의 위에 하나 옆에 하나 가획한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왜냐면 가획이란 그냥 획을 더했다가 아니라 소리의 세짐을 획으로 표현한 게 가획이야. 알았지? 소리가 세진 것을 획으로 표현한 게 가획이지 그냥 획이 더해졌다고 가획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지금 이응도 가획이지. 이응도. 왜? 이응에 획을 더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이해했어? 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자. 그러면 초성 몇 글자 만들었니? 세종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이 자음, 이게 초성이래. 초성 17글자를 만드셨다. 그렇지? 세종대왕이 몇 글자 만드니? 20? 그렇지. 그러면 모음 몇 개 만들어야 돼? 11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가회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읽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후민정음의 자음은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아, 설, 순, 치, 후에 해당하는 용어 외우고 있는 것이 좋고요. 위에 기본자 5개는 상형의 원리인데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알았니? 네. 뭐 어금니다 보기도 하는데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야. 니은은 혀끝이 미림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 모양을, 시옷은 이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의 차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획이란 가획의 원리로 다음의 글자를 만들었는데 가획은 한 번에서 몇 번까지? 2번까지. 그럼 소리가 뭐해진다? 세진다. 위에 같이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이읒, 히읗 9개의 자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린, 이읒의 발음 숫자 1을 발음할 때 첫 소리 좀 힘을 주어 발음하는데 그때 소리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이걸로 추정한다. 이체자, 이외의 형태가 다른 이체자 3개가 있는데요. 리을, 반치음, 예디응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예디응이 이응에서 가획된 게 아니라 뭐다? 이체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반치음과 이응의 발음, 반치음 영어의 즈 발음과 비슷할 것 추정하고 있고 예디응 현대의 국어 종성 뭐? 이응과 발음이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여기까지 쉽지?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모음 가보겠습니다. 모음. 자, 모음도 첫 번째 뭐의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형의 원리로. 그 다음은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은 합용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합성과 합용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합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합성한 뭐? 초출자. 두 번 합성한 제출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알았죠? 그 옆에는 이용하는 방식이야. 그렇지? 합용이라고 그랬잖아. 용이라는 건 뭐니? 사용하는 거야. 사용. 그렇지? 사용, 운용. 그렇지? 사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운용법이라는 게 있어. 운용법. 그렇지? 이걸 알아둬야 돼. 운용법도 있다. 자, 이건 뭐라고 지금? 제자 원리. 제자가 뭐야? 제작하다. 글자를 제작한 원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자, 글자를 먼저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 글자를 사용해서 뭐 해야 돼?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 사용하는 방법은 뭐야? 운용법.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한글을 제작한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운용법이 나온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려워.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지? 쉬우면 배울 게 없잖아. 쉬우면.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를 만들었는데요. 천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이는 모음의 상형 원리인데 천은 하늘, 지는 땅, 사람은 인. 이게 천지인일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세 가지 재료. 그렇죠? 뭔 재료? 이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재료야. 이 우주는 하늘과 땅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늘은 둥글잖아. 둥근 하늘을 붙어서 뭘 만들었다? 아래야. 그렇지? 땅은 평평하자니 평평한 땅을 붙어서 사람은 서 있잖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할 때 양성모음, 음성모음 했잖아. 그래서 얘가 무슨 모음? 양성모음. 얘가 음성모음. 얘는 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그렇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합성하는 거야. 글자를 합성해가지고 초출자를 만들었는데 초출자에 뭐 있습니까? 아, 그렇죠? 아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알았죠? 그다음 오 있고요. 또 우 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 알았지? 아, 오, 우. 근데 이제 잘 봐. 이 아를 옛날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어를 어떻게 썼니? 이렇게 썼어. 알았지? 오를 어떻게 썼니?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알았지? 우를 어떻게 썼니?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합성인 거야. 그럼 아는 뭐랑 뭘 합성한 거야? 이와 아래 아를 합성한 거지. 어는 아래 아와 이를 합성한 거지. 오는 아래 아와 을을 합성한 거지. 우는 의와 아래 아를 합성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뭘 합성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간 게 다 점이었다고 알았지? 점. 이해됐니? 네. 요거도 중요해.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양성모음이야. 얘와 얘가. 그렇지? 얘와 얘가 무슨 모음? 음성모음인 거야. 그렇지? 음성모음인 거야. 그럼 이제 제출자는 뭐냐? 제출자는 두 개, 한 번 더 더하는 거야. 아는 두 개를 합친 거잖니? 한 번 아래 아를 더하면 야, 여, 요, 유 이렇게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모음은 딱 11개야. 그렇지? 그럼 저 합용자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 글자와 글자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이것도 합쳐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합쳐서 만든 거. 합쳐서 만든 거. 얘는 뭐야? 합쳐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합용자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초출자와 제출자의 결합이 있어요. 초출자와 제출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초출자와 오 있잖아. 오. 그치? 그 다음에 뭐 와, 예, 뭐 워, 예 이런 거 있잖아. 기존 글자 이를 결합한 거. 아래, 아에, 에, 의, 왜, 에, 위, 의, 에, 예, 위에 딱 알았지? 자, 그래서 합용자는 초출자와 제출자를 결합하거나 또는 기존 글자와 이의 글자 결합으로 만들어진 모음을 합용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일단 합용자가 뭐 있어? 와. 와는 오와 뭐를 결합했니? 아를 결합해서 만든 거지.
근데 오에 야를 결합하면 뭐가 돼? 이렇게 돼. 이건 지금 없지. 됐지? 그죠? 그 다음 우와 뭐를 결합할 수 있어? 이렇게 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선 요렇게랑 뭐 나왔어? 요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쓰인 글자가 그렇다는 거야. 쓰인 글자. 지금 여기 보면 와, 야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야?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에 열을 결합한 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다고. 얘랑 얘네가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쓰인 거 쓴 거야. 그렇지? 실제로 쓰인 거. 그 다음에 기존 글자 이를 결합한 거야. 아래 아에 이가 결합된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의야 의. 에라고도 읽어. 에라고도. 그렇지? 에라고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해됐지? 네. 그럼 이게 읽을 때는 나에라고 읽는데 현대에서 뭐가 됐어? 나의가 됐지. 이게 양성모음이 아야가 음성모음이나 아가 되거든. 그 음성모음 의가 되면서 나의 이렇게 변했다고. 알았지? 네. 자, 돌아. 의도 있고 외도 있고 애도 있고 위도 있고 얘도 있고 이상한 이도 있고 얘도 있고 이상한 애도 있고 얘도 있고 외도 있고 뭐애도 있고 그지? 그래서 자 이거 두 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뭘 쳤다? 괄호를 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쓰인 적이 없고 얘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그렇지? 얘네는 쓰였고 알았니? 됐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에 쓰인 글자들, 합용 글자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얘 있잖아. 얘. 잘 봐. 이렇게 썼어. 얘 뭐라고 읽었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읽지? 왜? 이렇게 읽어. 왜? 자, 왜? 이렇게 읽으면 단모음이야. 현대에서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읽으면 이중모음이야. 그러니까 얘는 단모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중모음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현대에서 알았지? 현대 국어에서.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얘를 뭐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이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이 이렇게 읽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잘 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냐면 공제 이렇게 읽거든. 공제 이렇게 있는데 얘와 얘가 합용된 글자잖아. 그렇지 않니? 만든 글자가 아니잖아. 그럼 얘 어떻게 읽었을까? 공, 자, 이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럼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가 아니라 뭐지? 가니까 공자가 이런 뜻이야. 됐니? 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공자이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모르지 지금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잖아. 근데 왜 아냐면 왜 꽃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왜 꽃 이렇게. 근데 현대어가 뭐야? 오이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얘를 오이로 읽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즉 반모음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는 거지. 반모음 오우 W야. 똑같아. 오나 우나. 반모음 오랑 본모음 우는 똑같은 거야. W. 반모음 오나 우도 없고. 그러니까 와도 오아 이렇게 읽었을 수 있다는 거지. 와라를 오아라 이렇게 읽었을 수 있다는 거지. 주어라를 주어라 써있기는 주어라라고 써있어도 주어라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뭐하다고? 크다 이런 거야. 됐니? 이렇게 해서 됐니? 자, 그러면 넘어가서 더 알아보기. 모음의 발음 중요한 것은 현대국어와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모음과 현대국어는 없는 모음들이 있다. 현대국어와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거. 쉽게 말하면 이를 따로 분리해서 발음다. 예를 들어 애는 영어에 아이스 할 때 아이를 빨리 발음한 것처럼 발음했다. 이때 이는 반모음인데 현대국어와 달리 반모음, 단모음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야와 같은 반모음 이가 항상 앞에 온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애는 아 더하기 이의 결합이므로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 있다. 나머지 의 이런 것도 의,
의 이러지 않고 의, 외도, 오이 이렇게 위도, 우이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니? 자, 넘겨볼까요? 자, 현대국어에 없는 모음들 중에 아래 아 있습니다. 아래 아는 어로 발음됐을 듯하다. 의와 아의 무슨음? 중간음으로 추정되는 거야. 에, 예, 위에 이 일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리해서 어이 이렇게 아이, 아이, 요이, 요이, 유이 이렇게 발음했을 확률이 높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제자 원리였습니다. 제자 원리. 그럼 이제 표기법 가보겠습니다. 표기법. 자, 표기법에 보면 1번에 병서라는 게 있습니다. 병서. 병서란 나란히 뭐하다? 쓴다라는 뜻이죠. 병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각자 병서가, 하나는 합용 병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병서가 있고요. 합용 병서가 있다고요. 자, 각자 병서라는 거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이죠. 아까 우리 모음에서 합용 봤니? 합용은 합쳐서 사용하는 거지. 그지? 그럼 합용 병사는 서로 다른 글자를 합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는 원래 지금도 있잖아. 옛날에 뭐도 있다고? 쌍히읗도 있었네. 쌍히읗도. 그렇지? 켜다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 켜다. 합용병사에 시읒, 기역, 시읒, 디귿, 시읒, 비읍이 있고요. 비읍, 디귿, 비읍, 시읒, 비읍, 지읒, 비읍, 디귿이 있고요. 비읍, 시읒 계열에 비읍, 시읒 계열, 비읍, 시읒, 디귿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읒 계열이 3개야. 묶어봐. 시읒 계열 3개, 비읍 계열이 4개야. 비읍, 시읒 계열이 2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합용병사의 발음인데 우선 시읒계 합용병사는 경음으로 소리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경음은 된 소리야, 된 소리. 된 소리. 그러면 얘 있잖아. 발음은 뭘로 났을 것 같다? 이렇게. 쌍기역. 그렇지? 그럼 얘는 쌍 디귿으로 났을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뭐 있냐면 이렇게 있어. 뭐라고 읽어야 돼? 땅. 이렇게 땅 이렇게 되는 거야. 땅. 됐니? 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읒 비읍은 뭐로 낳겠어? 쌍비읍으로 낳겠죠. 그죠? 이해되니? 비읍계 합용병사는 병서된 자음이 모두 발음됐을 것이다. 이거 중요하다. 모두 발음됐을 것이다. 즉 비읍, 디귿, 비읍, 지읒, 비읍, 티읒은 비읍과 디귿, 지읒, 티읒이 모두 소리 났다는 의미다. 이는 현대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햅쌀, 좁쌀은 모두 해, 더기 쌀, 조, 더기 쌀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데 여기서 쌀이 비읍이 더 생겼는지 현대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자, 이 비읍 시읒은 얘도 발음하고 얘도 발음했을 것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이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합성어 만들어질 때 그 해에 처음 나온 쌀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얘가 여기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지? 햅쌀 이렇게 되죠. 된소리득이 발음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몹시 기름기가 잘잘 흘러 찰지다라 그러거든. 근데 리을 뒤에 나, 병, 신, 오, 니은, 비읍, 시읒, 오가 오면 자주 탈락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탈락하니까 차가 되고 얘가 내려오면 찹쌀 이렇게 되면서 찹쌀이 되겠죠. 됐니? 이런 걸로 볼 때 어두자음군의 비읍, 그러니까 이걸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러거든. 어두자음군은 시옷은 된소리 부호고 비읍은 발음 났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비읍 시옷 계열은 비읍은 발음 나고 시옷 뒤는 된소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지? 햅쌀 좁쌀의 비읍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넘겨볼까요?
자, 비읍, 시옷, 계합형 병사는 비읍과 경음이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비읍, 시옷, 기역은 비읍, 쌍기역. 비읍, 시옷, 디귿은 비읍, 쌍디귿으로 발음될 것이다. 역시 현대국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때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대, 접대는 이 더하기 땐 저 더하기 때인데 비읍이 이유 없이 더 생겼잖아. 사실 쌀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때였기 때문에 접대의 비읍은 비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접대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이러잖아. 접대 원래는 저번 때라는 뜻이지, 그지? 야 입대껏 네가 나한테 잘한 거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입대껏, 입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비읍, 시옷, 디귿이 오면 얘네들은 된 소리, 얘네는 소리가 났을 것이다 이거지. 발음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더하기 비읍, 시옷, 디귿, 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여기로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입, 때 이렇게 된다고. 알았니? 적, 때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게 병서입니다. 병서. 이와 같이 초성이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것을 소리 입장에서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어두의 자음에 무리가 온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은 비읍 계열만 어두자음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야. 알았니? 자, 무슨 계열만? 비읍 또는 비읍 시읍 계열만 비읍이 소리 났을 것으로 보니까 어두자음군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우리 지금 제자원리, 자음, 모음 배웠고요. 그 다음 뭐 하고 있니? 병서를 하고 와요. 알았지? 병서를. 자, 두 번째 연서죠. 병서가 가로로 나란히 쓴다면 연서로 세로로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서 옆에서 써봐. 연철. 연철과 헷갈리면 안 돼. 연철과 연서는 다르다. 연철은 이어적기야. 이어적기. 연서는 이어쓰기라고 한다. 이어쓰기. 병서는 나란히 쓰기. 연서는 이어쓰기. 연철은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야. 다 다르다. 병서가 가로로 나란히 쓴다면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것이다. 이응을 수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안에 쓰는 것인데 그러면 입술 가벼운 소리 뭐라고 한다? 순경음이라고 한다. 순이 무슨 순? 입술순. 경은 무슨 경? 가벼울 경.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이 있고요. 비읍 순경음 발음. 순경음 중에 우리말에는 비읍 순경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입술을 마찰하고 성대를 울리는 소리로 주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됐습니까? 적용하기 문제 풀어보시고 넘겨볼까요? 자, 다음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팔종성법 또는 팔자 가족용이라고 합니다. 종성부용 초성과 팔종성법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죠. 종성부용 초성은 종성은 다시 초성을 이용한다라는 의미고, 즉 종성에 쓰이는 자음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글자의 받침소리 n에 해당하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 니은을 다시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다음 팔종성법인데요. 현대국어의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표기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밭, 디귿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티읒으로 적죠. 그죠? 됐니? 네. 그래서 밭으로 적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팔자 가족형 8글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종성에만 8글자를 쓰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를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받침을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인데 예를 들어 밭은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밭으로, 높다는 높다로 적는 것이다. 물론 뒤에 밭을 높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접사가 오면 티읒과 피읒은 다시 음절 초성으로 뭐 된다? 표기된다. 그 8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인데 현대국어의 음절이 끝소리 규칙과 다른 점은 뭐가 추가되었다? 시옷이. 즉 디귿과 시옷이 종성에 왔을 때 각각 소리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갓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가트로 발음하지 않고 가스로 발음해서 시옷의 음가를 살려서 발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볼까요? 자, 우리가 창제 원리를 했죠. 예를 다른 말로 제자 원리라고 한다고 했죠.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알았지? 자, 제자를 할 때 처음에 뭘 만들었죠? 초성을 만든 겁니다. 몇 글자? 17개를 만들었죠. 그죠? 아설순 칠후 그냥 막사라의 가획하고 이체자 3개. 알았지? 기억나지? 그 다음에 모음은 몇 개 만들었죠? 중성이라고 합니다. 중성. 중성 몇 개 만들었죠? 11개를 만든 다음에 이 11개를 합쳐서 더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네.
합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야 돼? 종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성은 만들지 말고 뭘 쓰자? 초성을 다시 쓴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게 종성은 알았지? 다시 부 알았지? 쓸 용자예요. 알았죠? 됐니? 그러면 종성 부용 뭐? 초성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그게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종성 부용 초성은 제자 원리이면서 운용법인 거야. 사용법. 알았지? 제자 원리면서 사용법인 거야. 알았지? 됐니? 자, 왜냐면 종성은 만들질 않았어. 그래서 제자 원리라고 붙이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종성을 어떻게 만들었니? 했으면 초성을 다시 썼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종성을 어떻게 사용했니? 그러면 종성은 초성을 다시 써서 사용했어. 이럴 수 있지.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잘 봐.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몇 개만 쓰면 돼? 8개만 쓰면 된 거야. 왜 8개만 쓰면 될게? 8개로 들린 거야. 그렇지? 자,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든 다음에 표준어가 없잖아. 표준어가 없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꽃이라고 발음했어. 그럼 그냥 세종대왕이 꽃 이랬을 때 시옷으로 들릴 수 있잖아. 그 시옷으로 적는 거지. 디귿으로 들리면 디귿으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뭐냐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표준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들리는 대로 쓴 거야. 들리는 대로 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그렇잖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한글을 창제한 다음에 한글을 이용해서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라에서 시켜서 적은 게 많고 일반 백성은 적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흙바닥에 썼지. 그래서 적혀있는 거는 비슷비슷했겠지 지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야, 써보니 몇 개로 충분하다? 8개 종성으로 가능하다. 8종성 가족 용 이렇게 되는 거지. 8개로 쓸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지. 8자 가족용이라고 돼. 그게 뭐니? 그놈 다리만 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원래 우리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 되잖아. 그놈 다리만 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현대국어에서는 시옷과 뭐? 디귿을 구별할 수 없단 말이야. 알았지? 현대국어에서는.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구별했겠지. 구별했으니까 따로 썼겠지. 왜? 그때는 표준어가 없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썼거든? 그럼 구별했으니까 따로 썼을 텐데 얘들아 웃긴 건 근대국어로 오잖아? 그럼 7종성법이 돼. 근대국어에 오면 7종성법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 그놈,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즉 뭐가 없어졌어? 디귿이. 이때 벗 디귿이었는데 뭐가 됐어? 벗 시옷이 됐단 말이야. 알았지? 디귿으로 소리나는 이유가 없는 건 다 시옷이 돼버렸어. 이때. 알았지? 그래서 시옷으로 됐다가 현대국어에 오면 어떻게 되니? 현대국어에 오면 잘 들어. 현대국어에 오잖아? 그러면 모든 자음을 쓰고 알았니? 발음은 몇 개만? 그놈 다리만 보여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야. 됐니? 자, 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종대왕은 초성을 만들었어. 17개. 중성을 만들었어. 11개. 그걸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종성은 안 만들었어. 왜? 초성을 다시 쓰라고. 그러지? 초성을 다시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몇 개만 써? 8개만 쓴 거 알았지? 8개만.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시옷과 디귿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뭘로 썼어? 시옷으로 썼어. 지금은 뜻을 구별해서 적기 위해서 초성에 있는 것들을 다 써. 대신 발음은 몇 개만?
7개만 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림 이해됐지? 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발음 들어보기. 위에서 언급한 애와 애 등의 발음, 어두장군의 발음, 그리고 종성, 시옷의 발음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QR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위의 종성을 표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체 전에 티, 으은 뭘로? 디, 그스로 주로 표기했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표기했습니다. 반치음, 지읒, 치읒은 뭘로? 시옷으로 주로 표기했습니다. 반치음에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반치음의 경우에는 팔종서문법을 지키지 않고 종성이 출현하는 일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팔종성법의 예외 문헌이 있어요. 중세국어의 표기법은 종성이 8개만 쓰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 원리에 반대되는 표기법을 보여준 문헌도 있습니다. 용비어천과 월인천강지고 2개의 문헌에서는 형태를 밝게 적는 표기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읒도 썼다고 그랬지? 치읒도 썼다고 그랬지? 피읍도 썼다고 그랬지? 근데 왜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렇다는 거지. 세종대왕이 야 8개만 써 한 게 아니야. 들리는 대로 써 한 거지. 들리는 대로 써 초성을. 그랬는데 처음에는 피읍이 쓰였다고 느껴져서 피읍을 쓴 거야. 근데 들리는 대로 쓰다 보니까 점점 뭘로 써? 비읍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세종대왕 한글을 처음 만들 때 모든 단어를 이렇게 적으라고 정해주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린 대로 썼겠지. 표준어가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그러니까 요즘 볼 때 이런 거지. 옛날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 것 같아. 그냥. 그치?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분화가 됐겠지. 그죠? 그러하다. 이해됐습니까?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 점점 힘든 표정들. 네, 되죠. 중요한 거 막 나갈게요. 빨리 보세요. 이어적기라고 됐습니다. 자, 아까 이어적기 말고 이어쓰기 있었죠? 이어쓰기는 연, 서, 이어적기는 연, 철입니다. 연철 있으면 끊어적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끊어적기 뭐죠? 분, 철입니다. 거듭적기는 중, 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어적기 연철, 그러다 근대국어 되면 중, 철, 그러다 근대국어 지나면 현대 오면 분, 철 이렇게 간 겁니다. 됐죠? 이어적인 연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현대국어의 바람에를 바람에와 같이 소리나는 데를 이어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겹받침도 연철에 표기했어요. 불희 깊은 이렇게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띄오코 여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이 깊은 할 때 샘이 샘 더하기 이 깊은 물은 가말에 가말엔데 가말에 아니 그 출세 내이 일어 뭐였다고? 였다고 1어 발아래 가나니 발아래 발알에 가나니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닌 움직임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아닌 그침으로 내가 이러 바다에 가나니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용비어천가예요. 그렇죠? 얘는 용비어천가입니다. 그 다음에 석장 잡고 발이 받고 알파로 지나가거늘 이렇게 석장을 잡고 석장 지파입니다. 다리를 받고 앞으로 지나가거늘 앞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위 깊은 바람의 샘이 가말에 일어 발아래 알파로는 모두 무슨 표기다? 연철 표기다. 됐습니까? 자, 동국정식 표기 보죠. 현실 한자음이 아닌 무슨? 중국 한자의 음이라는 거에다가 써봐. 소리. 중국 한자 소리. 동국정식 표기는 우리나라 한자음인 현실 한자음을 쓰지 않고 중국 한자음과 가까운 소리를 한글로 표기해서 비슷하게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실 한자음은 뭐죠? 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 그렇죠? 자, 현실 한자음은 담. 그랬으면 땀은 뭐죠? 중국식 표기. 중국 한자음. 됐습니까? 자, 중국 한자음. 그래서 땀 동국정식 표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담이게? 연못담. 그렇지? 그 다음에 둠 이렇게 되죠. 둠. 현실 한자 뭐라고요? 두가 된다고. 두라는 건 이제 곡식 심을 때 곡식을 세는 수량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별 할 때 여린 히읗 써 있는 별 있죠? 이 별은 한자식 표기예요. 한자 소리, 한자음 소리. 중국식. 현실 한자 뭐라고요? 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은 별 됐습니까?
자, 이거 조금만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불교 알잖아요. 불교. 불교라고 하잖아요. 불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자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을 나타내는 불자는 불 이렇게 발음되거든. 우리는 불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은 얘를 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불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 그럼 길게 발음돼. 리을이. 근데 중국은 불 짧게 발음한단 말이야. 불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짧게 발음하면 뭐로 들려? 뭘로 들려? 디귿으로 들리지 않니? 그러니까 미국인이 들을 때는 디귿으로 들린 거야. 그래서 미국인은 그 불교 믿는 사람을 부디스트 D로 발음하는 거야. 붓다. 부처를 붓다 이렇게 말하거든. 붓다 이렇게 말하니까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리을로 들린 거야. 짧은 리을로. 알았지? 짧은 리을로 들렸는데 적어놓으면 우리는 리을을 길게 발음하거든. 불 이렇게. 됐니? 근데 실제 중국은 불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불. 그래서 리을 옆에 뭘 써서? 여린 히읗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야, 얘 짧게 발음해야 돼 라는 것을 표기한 거야. 자, 얘가 무슨 식 표기라고? 동국정식 표기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있고요. 그다음 형식 종성 이응 보죠. 동국정식 표기에는 종성이 없는 음절 형식 표기 이응을 써주었다. 음가가 있는 이응과 음가가 없는 이응이 현대구에서 형태가 똑같지만 중세구의 동국정식 표기에는 받침에 음가가 있으면 예디응으로 없으면 이응으로 표기하였다.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읽어? 세종 이렇게 읽으니까 실제 이응이 있으면 뭐 있는 이응? 꼭지가 이렇게 있는 이응을 써줬다고 그랬지? 여기는 실제 없잖아, 그지? 없으면 그냥 이응을 써줬는데 이때 이 이응을 무슨 이응? 형식 종성 이응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이제 중국의 주석 이름입니다. 등소평. 그렇죠? 이 소자는 적을 소자를 써요. 실제로 키가 되게 작았어. 그렇지? 등소평. 근데 얘를 중국 애들이 뭐라고 발음하게? 덩, 샤오, 빙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핑에서 빙 사이로 이렇게 발음하거든. 덩샤오빙 이런단 말이야. 등소평 그리고 덩샤오빙 이런단 말이야. 덩샤오빙. 근데 내가 중국인 발음처럼 하고 싶어. 얘를 쓸 때 중국인 발음처럼 그러면 등, 숑, 빙 이런 식으로 쓰면 약간 덩숑빙 덩숑빙 이러면 등소평 이거보다는 덩샤오빙 등송빙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중간 글자가 받침이 없는 글자들을 보면 중국인 이름 대부분 두 글자로 표기돼 있어. 그러니까 중국 이름은 세 글자인데 한글로 만들면 몇 글자? 네 글자가 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 이렇게 하거든. 일본 애들은 뭐라고 쓰겠어? 김치 이렇게 할 거 아니니? 왜 그러냐면 우리말의 받침
받침에 발음 나는 것을 얘는 초성에 발음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뉘는 거지. 그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면은 받침에 뭘 넣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덩, 샤오, 빙 이렇게 네 개인데 세 개로 만들고 싶어. 그럼 받침에 이응을 넣은 거지 지금. 네. 이해되지 약간.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일단 일본 글자는 한자를 빌려다가 문자로 간소화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어 말 자체가 종성이 미음, 니은, 이응인가? 니은, 이응 두 개밖에 없어. 네. 받침의 발음을 하는 그 말이 두 개야. 나한다 할 때 니은, 오 갱키 데스까 할 때 이응. 니은하고 이응만 일본에선 받침에 발음하니까 다른 걸 발음할 수가 없어서 다 초성이 이어서 발음하거든. 근데 중국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음절 제한의 규칙에 두음 법칙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장문 단수라가 있는 거잖니? 근데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이는데 초성과 종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안진우잖아 이미. 아는 중성과 종성만 있지. 지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지. 우는 중성만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중국말은 초성과 중종성으로 돼 있다고 해. 2분 체계야. 우리는 3분 체계거든.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 근데 중국말은 초성과 중종성이야. 그러면 중종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모든 세계의 언어는 중성이 빠지면 안 돼. 모음이 없이는 발음을 못해. 자음만으로는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성이 꼭 있어야 되는데 중국어는 중종성이니까 반드시 종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말은 종성이 없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종성이 없는데 중국어에는 종성이 있으니까 종성 뭘 넣어주자? 이응을 넣어준 거야. 그게 뭐야? 형식 종성? 이응이고 이것은 실제 우리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적은 거다. 이걸 무슨 식 표기? 동국정식 표기다.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돼. 형식 종성 이응, 리을 옆에 붙어 있는 여린 히읗. 그렇지?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왜 붙였어? 짧게 발음해라. 이게 짧게 발음하는 걸 입성 표시라 그래. 니네 성조라는 게 있거든. 사성법. 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 상성, 거성, 평성, 입성 이렇게 있거든. 그 사성법에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야. 자, 바로 성조 나왔네요. 중세 구간의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었고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기했습니다. 성조에 관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지만 평성, 거성, 상성의 점의 개수만 알고 갑시다.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로 점을 찍지 않고요.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로 점을 몇 개? 한 개 찍습니다. 근데 상성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소리거든요. 점을 몇 개 찍는다? 두 개. 두 개 찍습니다. 이 두 개 찍는 소리들은 대부분 현대국어에서 성조는 사라졌지만 음의 길이가 남아서 장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말하고 말 있지? 말 그러면 사람이 쓰는 말 그러면 horse 알았지? 밤하고 밤이 있지. 밤 나이트 밤 그럼 먹는 밤.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눈하고 눈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전부 상성이었을 것으로 본다는 거야.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져야 되니까 음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뭐해져? 길어진다는 거지. 자, 여기 하나만 더 써봐. 입성이라는 게 있어. 입성은 뭐냐? 빨리 끝맺는 소리야. 입성은 빨리 끝맺는 소리야. 근데 옆에다 뭐라 쓰냐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 이렇게 써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제외한 모든 자음은 무슨 표시가 된다? 무슨 소리가 난다? 입성이 되는 거야. 빨리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각 빨리 끝내지. 각 길게 해봐. 각 그러니까 기억은 짧지. 각 아는 길지만 몸이니까 각. 근데 난 길게 할 수 있지. 난 길게 하잖아. 난 맘 길게 하지. 망 길게 하지. 말 길게 하지. 근데 불 길게 하는데 중국 애들이 짧게 발음해. 그럼 옆에다 여린 히읗을 썼다고. 그게 무슨 식 표기?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여린 히읗은 동국정원식 표기도 있고 관형사형 어미가 리을 여린 히읗이었어.
그렇지? 관형, 사형, 어미가 뭐라고? 리을, 열인, 이은. 그러니까 니네는 동국정호 싶은 게 어떻게 알지? 그러면은 한자가 써 있어. 한자의 소리가 리을로 끝나야 돼. 근데 열인, 이웃이 있어. 그럼 무슨 식품이라고? 아, 동국정호 식품. 됐니? 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깊이 있게 한 다음에 교과서 보면 쉬워. 근데 깊이 있게 하지 않고 교과서 보면 교과서는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틀려. 알았지?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해야 돼. 깊이 있게.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여름에 그때 이제 교과서 바로 했잖아 내가. 근데 어려웠지. 요거에서 지금 음절이라고 돼 있는데 음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음운의 변동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어? 그런데 이제 그다음 뭐 주면은 조서 파트, 어미 파트 약간 중요해. 그거하고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훈민정음 그 한글 해례본 있잖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나가면 돼.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우리 동동 아니 봄봄 봄봄 프린트 꼭 가져야 돼요. 그래 내가 어느 부분인지 알고 그걸 수업해주고 봄봄은 내가 영상 올려줄게.